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탁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 내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이 1호로 선정됐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4를 넘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2cm 차이로 금메달은 놓쳤지만 한국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용인 영동 고속도로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모두 36명이 다쳤습니다. 아찔했던 화재 당시 CCTV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신뢰할 수준으로 지원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전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수사가 거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며 자신의 구속이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오늘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어서 정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합니다. 한 총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팀 소환에 3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특별검사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면서 실제로 출석한다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가 사전 승인을 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던 대통령실은 어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면서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과 공직사회를 향한 말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오독이라며 수습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꺼낸 말이었지만 정치권에선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론을 재차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개혁은 물론 대법원장 사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선긋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이라거나 마지막 사퇴 기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언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야당 의원 항의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석상은 물론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서도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사퇴의 기회다. 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퇴 압박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원내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 일부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의원총회 추인 전까지는 대표 발언도 개별 의견이라고 강조했는데 일단 속도를 조절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장외 투쟁 방침을 세우고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법 종속 범죄 천국,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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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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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헌법과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과거 나치 정권 때 자기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종교계를 찾아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 등 전국적인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탄핵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야당의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론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1호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이 선정됐는데요. 이르면 내년 6월 찬반 국민투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23개의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는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현행 5년 단임제보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 임기 말 레임덕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간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의 국정과제로는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AI 3대 강국 도약,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하더라도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는 물론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이 변했다면서 동맹의 모습과는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후속 협상에서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변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변함없는 동맹을 강조해왔던 그동안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한미 현안이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견제 장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한에 쫓긴다고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발언인데 동맹의 가치는 존중하되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사를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과열됐는데요. 열리기만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는데 이번엔 더욱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상정되자 법사위는 곧바로 목청 싸움장이 됐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반성하지 않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만큼 자격이 없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와 내통하고 지금 방조하고 사실상 공범으로까지 보여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자율 영역인 상임위 간사 선정까지 다수당이 막아서는 건 의회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힘 자랑하고 있고 국회까지 독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나 의원의 배우자가 현직 법관임을 놓고도 충돌했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 되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무리합니다. 너무 무리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박규택 너무 무리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당 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권은 부결됐고 향후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영동 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한 시외버스에서 시작됐는데 모두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널 속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를 MB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터널 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오른편으론 불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 남성이 터널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고 곧이어 마스크를 쓴 여성도 황급히 달려갑니다. 불길 끝에는 한 시외버스가 멈춰선 채 앞부분부터 불에 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17분쯤. 당시 터널 내부에 진입했던 운전자들은 차량을 둔 채 몸만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다 부진에 빠져나오다가도 전기가 다 차단돼 버리니까 다급했지. 차를 버리고 나올 때도 전기를 마시니까 쓰러질 정도로 독하더라고요. 버스 운전자와 승객 34명, 인근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31명까지 모두 65명이 터널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을 입었고 3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터널 인근 2개 차로의 통행이 한때 차단됐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버스는 완전히 탔는데 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버스 전복으로 인한 화재로만 알고 있고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지난달에도 이곳 마성터널에서 어린이를 태운 소형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부실했던 해경의 대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실종된 뒤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38분의 시간이 허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늑장 대응을 한 겁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자신은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고 이재석 경사.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은 지난 11일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화를 불렀던 현장 파출소의 조치는 이 시각 이후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른 물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일명 동력 서프보드가 있었지만 바로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무전 녹취록에는 새벽 3시 32분 이제 이동할 건데 예비키를 못 찾겠다는 한 직원의 말이 나옵니다. 뒤이어 서프보드에 바람을 빼서 차에 실어가겠다는 무전이 이어집니다. 물 위를 달리는 구조 장비에 바람을 넣고 빼고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국 서프보드는 새벽 4시 5분이 돼서야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38분이 허비된 건데 이후로도 이 경사를 찾지 못했고 이 경사는 결국 오전 9시 41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제 새벽 술을 마신 한 남성이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의 담장기와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높이의 기와를 흔들고 바닥으로 던져 모두 10장을 부쉈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담벼락으로 향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두 팔을 들어 수차례 담장의 기와를 흔듭니다.
그리곤 갑자기 바닥에 기와를 내동댕이 칩니다. 지난 15일 오전 0시 45분쯤 취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종묘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하는 CCTV 영상입니다. 취해 있었어요. 그분이 계산하시면서 저기 옆 동네 지금 싸움 났다고,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그냥 궁시렁궁시렁. 5시간 뒤 순찰에 나선 종묘 관리자가 기와 10장이 부서져 있는 사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붕 바닥에 얹는 평평한 암기와 5장과 두 암기와 위에 올리는 수기와 5장이 훼손됐습니다. 지은 지 600년이 넘는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신고를 받은 뒤 4시간에 걸쳐 기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이렇게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술을 구매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적인 종묘의 담장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 속해 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틱토커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듭니까? 네, 죄송합니다. 남성은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수차례 동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숨진 여성의 부모가 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피해 여성에게 틱톡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영상 촬영 도중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고급 차량만 골라 털던 남성이 한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나름 치밀하게 추적을 피해봤지만 걸음걸이를 알아본 경찰관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차 뒤에 숨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날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의 관객처럼 파란 티셔츠를 입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습니다. 문이 열린 차를 발견한 A씨는 잠시 주위를 살피고는 뭔가를 훔쳐나옵니다. 2,7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계였습니다. A씨는 공연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도 다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동선을 예상하고 잠복하던 경찰관이 A씨의 걸음걸이를 알아챈 겁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저희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또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장 잠복 중에 A씨는 이날도 차에서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죠. 순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에게 전조등을 켜라고 경고했는데 갑자기 줄행랑을 쳤습니다. 17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검은색 SUV. 순찰차가 라이트를 번쩍이며 전조등을 켜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도주를 해가지고 차량 조회를 했는데 바로 30분 전에 술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상자가 소유주로 판결이 돼가지고 전조등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기를 수차례.
다중운집 장소인 속초해변 앞 도로에서는 역주행에 앞서가는 차량까지 추월합니다.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도주 차량은 시속 130km를 넘나들며 양양부터 속초까지 17km를 도주하다 골목 안 이곳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목격한 시민 덕분에 식당 창고 안에 숨은 운전자를 붙잡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음주 측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가수 KCM이 10년 넘게 가족의 존재를 감춰야 했던 사연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KCM은 SNS를 통해 이미 2012년생과 2022년생인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는데요. 엊그제 한 방송에서 KCM은 아내와 딸을 숨긴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빚이 많았는데 결혼하면 가족 채무가 되는 게 무서웠다라면서 비로소 채무 변제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전했습니다. 최근 셋째 소식을 알리기도 한 KCM, 용기 있는 고백에 가정사를 다 밝힐 필요는 없다, 가족을 위한 선택은 자유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느껴진다 등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한 남성이 도로 하수구에 항아리째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하는 것 같지만 이 남성, 작은 항아리에 담겨있던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하수구에 털어놓고는 빗자루까지 이용해 배수구 창살에 걸린 쓰레기들을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닷새 전 폭우로 군산 곳곳이 침수가 된 다음 날 목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도심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죠.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높은 굽 때문에 신으면 키가 커 보이는 하이힐. 패션 아이템으로 빠질 수 없지만 운동할 때 적합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 남성이 하이힐을 신고 100m를 뒤로 달리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이 남성, 파란색 하이힐 구두를 신고 힘차게 뛰는데요. 굽높이가 7cm나 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결국 16.55초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알고 보니 오리발 신고 뒤로 달리기 등 각종 이색 종목에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달인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뒤로 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다리 근육이 보통이 아니다, 걷기도 어려운 신발로 대단하다 등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튜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들이 김 이사의 학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거나 김 이사의 과거사 등을 허위에 기반해 비방했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된 일부 유튜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서울 서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피의자인 A씨의 법률 대리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유튜버 A씨와 노 관장 측이 비방과 관련해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노 관장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8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법조계에서
대법원이 내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올해 추석엔 음식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행히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20일 정도 늦어 제철 농산물을 수확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인데 차례상 차림 비용도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햇배가 하나에 4,000원, 큰 것은 5,000원에 팔리고 햇사과도 3개에 10,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유독 과일이 비쌌던 작년에 비하면 낮아진 가격입니다. 햇밤과 대추도 한 대에 7,000원에서 8,000원 선에 소비자들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튼실한 무가 하나에 2,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작년 대비 반값 수준입니다. 실제 한 물가집계 기관 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장을 볼 경우 28만 4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1% 소폭 낮아진 금액입니다. 예년보다 작황이 좋고 작년보다 20일가량 추석이 늦어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적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지금 많더라고요. 품목별로는 배와 시금치, 무는 작년보다 가격이 낮고 계란과 돼지고기, 사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성수품 17만 2천 톤을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전국 평균 37만 3천여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4% 정도 비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추석 선물로 녹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사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무허가 녹용을 제조해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한의원에도 유통됐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상자를 뜯자 사슴 녹용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원물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쓸어 달라온 거예요. 한쪽에선 녹용 겉에 남아있는 잔털을 제거하고 거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아유, 냄새가. 얇게 잘라 절편으로 만든 녹용을 대형 선풍기로 건조합니다. 예, 건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 빼곡한 녹용 절편들. 무허가 시설에서 엉터리로 제조됐지만 그럴듯한 상자에 담겨 전국 212개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 팔려나갔습니다. 아직 잔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슴의 녹용입니다. 업체들은 사슴 녹용을 이 상태로 들여온 뒤에 털을 제거하고 녹용의 혀를 보존하는 모든 과정을 무허가로 진행했습니다. 녹용은 약사법이 정하는 의약품이라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해야 합니다. 유통한 피해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톤, 42억 원어치가 유통됐는데 소비자는 무허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의원 탕약이나 건강식품 형태로 섭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단은 제조한 4명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다음 주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각종 할인과 증정 행사에 나섭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상품 생필품 일부에 25% 할인 혜택을, CU는 화장지와 라면 할인 행사를, 세븐일레븐은 2,200여 개 품목에 대한 테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 등이 부당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약관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명절에 선물하기 좋은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39개를 선정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제품들에는 참외 쿠키와 송화 버섯 스프레드, 홍시 콜라겐 같은 참신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 꾸준히 선호되는 전통식품들도 포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격대가 대부분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지역 농가를 응원하는 실속 선물을 많이 구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죠. 하지만 모두가 즐겁고 전통 음식도 알리는 이런 대회에선 눈 한 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영국으로 가봅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랭커셔 지역. 사람들이 거리에서 검은 원반 모양의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돼지 피로 만든 전통 음식 블랙 푸딩입니다. 해마다 이 마을에선 블랙 푸딩을 던져 6m 높이에 놓인 빵을 떨어뜨리는 세계대회가 열리는데요. 단 3번만 던질 수 있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호주 등지에서 좀 던진다는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올해 우승은 수년간 아쉽게 한 발 차로 고배를 마셨던 남성에게 돌아갔다네요. 익스트림 스포츠에는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풍에 몸을 맡겨 바다 위를 날다가 서핑까지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회 현장에 함께 하시죠. 아이언맨이 등장한 걸까요? 거친 파도를 뚫고 선수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열린 메가루프 2025 서핑 대회.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이 접목된 카이트 서핑 경기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날씨 속에서 열리기로 악명이 높은 대회인데요. 성난 파도를 타고 최소 15m 이상 솟구쳐 360도 회전을 선보여야 진짜 고수로 인정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2명의 실력자가 뽐내는 하늘 위 묘기. 보는 사람도 가슴이 뻥 뚫리는 짜릿함을 선사하네요. 늦은 밤 한 초등학교에 보안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총까지 든 채 난장판이 된 학교를 샅샅이 살폈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2명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중부의 한 초등학교.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모조리 넘어져 있는데 마치 거센 회오리라도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됐네요. 알고 보니 주말 늦은 밤 12살, 13살 아이 2명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벌인 겁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라 곧장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아이들 역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다고요. 피해 규모가 무려 5만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 이상이라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간 큰 아이들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5%로 바닥을 찍은 뒤 조금씩 회복하며 반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올가을 강릉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5,732개를 채울 수 있는 오봉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충분하진 않지만 강릉 시민들에게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계속 물이 이제 낮아지고 하면은 엄청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 10% 선 붕괴까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지난 13일 단비가 내렸고 어느새 저수율 16%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급수차를 통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어 이곳 오봉저수지의 수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3개월 기간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은 여전합니다. 서쪽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이 강원 동해안을 비껴가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강릉은 1mm에 그쳤습니다.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상 가뭄 지도를 보면 강원 동해안에 주의나 경계 단계가 편중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늦가을엔 라니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차고 건조한 북풍이 불어와 강수량 자체도 평년보다 줄어듭니다. 11월 말쯤엔 강릉에 국한됐던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강릉과 태백의 농업용수 가뭄은 3개월 내내 심각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이 지나면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만큼
올해 농업용수 공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일수입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제품의 기술 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드론 등 공공 분야에 성능도 좋고 보안에도 강한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용 드론이 고속도로 위를 날아오릅니다. 버스 전용 차선 침범 등 위반 사항을 감시하는 드론인데 카메라에 외국산 AI 반도체가 탑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영상을 서버로 옮겨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약점에도 국산 AI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지금까진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개발 업체가 늘며 공급망이 다양해졌고 성능도 뛰어나 정부와 경찰은 앞으로 국산 AI 반도체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의 카메라와 AI 반도체가 국산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 순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수색이나 특정 용의자 식별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경찰 헬멧 카메라 등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함으로써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처럼 AI 반도체는 AI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국산인 만큼 보안에도 강점을 가집니다. 정부는 공공 분야를 시작으로 가전제품 등 민간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가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게 잘 되면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제품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낮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지방에 8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3.5도, 대구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남부지방은 대구와 부산이 32도로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